자,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내년도 예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조를 돌파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인지 궁금하시죠? 문화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우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문화 소외계층 지원부터 지역 문화예술 확대, 또 중예산 영화 투자 등 다양한 분야 예산을 확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과 관련해서 문체부 황성훈 기획조정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이 처음으로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4%가 증액이 됐고 총 7조 1,214억 원입니다. 증액 배경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안이 올해보다 1,670억 증가한 7조 1,21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체부 예산을 7조 원 넘게 편성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우선 문화산업이 세계적인 복합 위기로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준 대표 분야이기 때문에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가 활동이 이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분야이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워라밸은 이제 일종의 사회 현상을 넘어서 보편적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가 이제까지 28회가 열렸었는데요. 그 가운데 문체부 소관 내용이 절반에 가까운 13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와 국민의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화의 경제적 기여와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해서 문체부 예산이 7조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회 심의를 통해서 12월 초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번 정부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세계적으로 약진하고 있는 이 K컬처를 지원하고 또 국민들이 문화를 좀 풍성하게 누려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실 방침인데 그 7조 원이 넘는 예산들 편성하시면서 중점을 두신 분야가 어떤 곳인지도 짚어주시죠. 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중점 방향은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래로, 세계로, 삶으로. 네.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미래로입니다. K컬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튼튼한 기초 체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지원 체계를 혁신해서 K컬처의 토대인 예술을 육성합니다. 또한 인문정신, 전통문화, 독서출판과 같은 문화의 3대 기반을 강화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의 전방위 확산을 위한 국제문화 교류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세계로입니다. 글로벌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해 문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장르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K-콘텐츠의 파급 효과를 관광, 뷰티, 식품 등 연관 산업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포츠 산업 역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으로입니다. 국민 일상과 함께하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이 살고 싶고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별 독창적 콘텐츠를 발굴하고 문화 균형 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래 세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도 힘을 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좀 분야별로 짚어볼 텐데요. 특히나 이제 증액이 많이 이루어진 분야들을 좀 찾아보니까 순수 예술 분야가 있습니다. 한 9.1%가 늘어서 한 6,851억 원이 쓰이게 되는데 주로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한류로 표현되는 K컬처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토대가 되는 순수 예술이 같이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술 분야 지원 체계를 혁신하고 예술 시장을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르별 대표 축제를 육성하고 예술 시장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기존 축제를 통합한 아시아 최대의 마켓형 공연 예술 축제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아트의 차세대 주자인 청년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국립예술단체의 청년교육단원을 올해 350명에서 600명까지 확대하고 청년예술단 4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예술가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도 새롭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 예술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소개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분야별 네. 담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해외 진출 예산도 크게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민간과 함께 협력하여 예술시장이 활력을 불어낼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수 예술은 이 한류 콘텐츠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만큼 또 약진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콘텐츠 부문 예산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좀 미진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콘솔 게임이라든가 이 밖에 만화나 웹툰 등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예산이 눈에 띄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게임 강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게임 강국인데요. 네. 그거는 이제 PC 온라인 게임하고 모바일 RPG 게임에서 큰 두각을 보여왔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그 시장 규모가 큰 콘솔 게임은 세계 2위 규모인데요. 한국 게임 산업은 아직 미개척 분야입니다. 세계 콘솔 게임 시장에서 국내 콘솔 게임의 비중이 1.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게임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콘솔 시장 개척도 필요하고 그리고 장르의 다양화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야의 기획, 제작, 유통 등 콘솔 게임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웹툰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웹툰 종주국이지 않습니까? 예. K 웹툰 해외 진출 지원에 예산 편성에 주안점을 두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누적 조회수 143억 회를 달성한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작품의 제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 웹툰 제작사가 해외 현지 작가와 공동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웹툰의 현지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뭐 웹툰은 향후에 다른 콘텐츠로도 얼마든지 재생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인 만큼 또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영화 산업이 많이 침체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예산 영화, 그러니까 제작비 한 50억 원 내외가 되는 영화들이 많이 사라진 셈인데 중예산 영화 제작을 지원을 하시고 또 우리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상업성과 창신성을 고루 갖춘 중예선 영화는 우리 영화 시장의 다양성을 제공하면서도 또한 신진 영화인들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영화 시장이 침체되고 자본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중예산 영화에 대한 투자가 크게 위축되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극장이 이런 측면에서 흥행이 양극화되고 그리고 대형 상업 영화 위주로 투자가 쏠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가 한국 영화의 허리인 중저산 영화 제작에 내년도 100억 원을 새롭게 편성해서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또 유명한 분야에 있는데요. 그 애니메이션의 지속성이 우수하고 그다음에 게임 캐릭터도 타 산업으로 확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러한 콘텐츠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를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IP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에서 한국 애니메이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해외 진출 예산도 증액하였습니다.
예, 지원을 통해서 정말 좋은 중예산 영화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지역에 특색 있는 문화 산업을 발전시켜서 이제 지역을 좀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인데요. 대한민국 문화 도시 이것도 본격 추진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문화적 격차가 여전히 높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수도권의 경제 편중도 과거에 비해서 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은 특색이 있는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또 활용할 재원과 계기가 좀 부족한 형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문화의 가치와 잠재력을 믿고 지역 스스로 세운 조성 개혁에 대해서 가감히 지원해서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에 전국 13곳의 지자체의 조성 계획을 저희가 승인했습니다. 올해 예비사업 추진 실적과 조성계획 완성도를 바탕으로 해서 연말에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문화도시에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도시당 최대 200억 원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근 지자체하고 함께하는 광역형 사업을 조성계획에 꼭 포함시키도록 했는데요. 해당 지역을 넘어서서 인근 지역의 문화 여건까지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그 광역형 선도 문화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지역 발전을 또 선도하는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올 여름에 이 무더위 속에 우리 국민들 참 시원하게 해줬던 소식 파리에서 들려왔었습니다. 종합순위 8위 그리고 금메달 13개로 우리 선수단이 상당히 선전을 했는데 그런 만큼 내년도 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래 국가대표죠. 그러니까 차세대 국가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종합 8위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많은 기쁨을 줬는데요. 특히 13살에 메달을 획득한 사격의 반효진 선수를 비롯해서 오예진, 남수연 선수 등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눈에 특히 띄어서 저 미래를 밝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육성은 꿈나무 선수, 청소년 대표, 후보 선수, 국가대표 이렇게 4단계로 육성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 이제 체육의 문제는 그 하위 단계일수록 지원 종목과 인원이 적은 역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어서 좋은 유망주를 더욱 발굴해야 되는 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국가대표 저변 확대를 위해서 꿈나무 선수, 청소년 대표, 후보 선수에 대한 지원 종목과 인원수를 확대해서 이제 그 토대를 단단해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국가대표의 훈련 여건 개선도 중요해서 식비 지원을 하루 지금 현재 4만 원인데요. 4만 5천 원으로 인상하고 전담 지도자 수당도 하루 12만 원으로 20% 인상할 예정입니다. 더 좋은 지도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젊은 금메달리스트가 계속 발굴될 수 있도록 차세대 국가대표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문화 향유에 대한 국민 지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향후에 중심적인 문화 향유 계층이 될 만한 세대가 바로 미래 세대가 청년 세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좀처럼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는 분들, 그러니까 취약 계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문화 활동 기회를 넓히는 지원도 많이 이루어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일상에 문화가 스며들도록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미래 세대인 유아나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지원 정책에는 상대적으로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체부는 어린이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 세대의 문화 향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예술을 한 곳에서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을 새롭게 조성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시범 모델을 용산 어린이 공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전국에 9개소를 새롭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족 단위 문화 활동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극단이나 그리고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스포츠 광자 이용권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문화누리 카드 지원금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선수를 위한 꿈나무 특기 장려금 지원 규모를 전체 대상의 30% 수준에서 50% 수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장애 예술인을 위한 지원도 늘려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차관님, 저희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년도 사업이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체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황성은 문체부 기조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